2016년 9월 17일, 이날은 추석 연휴가 막 끝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에선 순교자들의 대축일 미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한 성당에서도 이날 새벽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만은 아침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둘렀고 공격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천거루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제주 성당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16년 제주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범인 잡혔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천궈루이, 중국인이었는데요.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네,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아침 8시 45분쯤에 제주도 대주시내 연동의 한 성당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61살 여성 김모 씨였는데 성당에 누군가가 들이닥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주시에서도 가장 번화한 동네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김 씨는 가슴과 배 등을 3-4차례 공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한 상황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전화 걸고 또 용의자 인상착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최초 보도를 보면요, 제주시내 성당에서 살인 미수,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김 씨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인지 끝내 숨졌습니다. 일단 잡아야죠, 빨리.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은 이제 추석 연휴가 막 끝난 그 토요일이었고요. 한국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축일 미사가 있었던 날인데 일단 이 성당에서도 새벽 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 김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하필 안타깝게도 혼자 이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주변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일단 특정을 했는데 지금 이 피해 장소가 제주잖아요. 예. 제주라면 맨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돌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섬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 항만 등의 이제 인력까지 다 투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이제 범인이 사용한 것,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가방, 흉기 같은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중국인들이 많이 신고 입는 그런 중국제 제품이었다. 이런 게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추려지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경찰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에 그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CCTV 관제센터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그 중국인 남성을 포착했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디냐면 이제 서귀포시 보목동 쪽이었는데요. 성당에서 이 사람은 바로 도주를 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미리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한 그 지도에서 목적지를 갖다가 손으로 집어서 기사에게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서귀포 쪽에서 어디 갈 데를 갖다가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서귀포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7시간 만에 이 사람을 갖다가 오후 4시 5분에 검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경찰에서 모든 것을 다 자백을 했고요. 이 사람의 그 신분은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천궈루이라고 해서 4일 전 항공편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하필이면 당시 2016년 7월 그 몇 달 전에 우리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또 보복 조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와 겹쳐서 더 이 사건이 많은 좀 파문을 낳았었는데요. 자, 51세 천궈루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카메라 앞에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고 계시죠. 가족이 하고 싶은 말. 对不起，对不起， 죄송합니다. 지금 심경은 현재您的心情觉得很平常。 그냥 평상시와 같답니다. 너무 멀쩡한데요. 그러게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 싶을 정도의 멀쩡한 얼굴이고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저질렀냐라는 첫 질문에 대해서 원래 그 여성에 대한 원한이 많아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이혼을 2번을 했거든요. 예. 근데 2명의 부인이 다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회개를 하려고 성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또 기도하는 여성을 보니까 또 그 분노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 피해자를 해쳤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일단 저 사람의 종교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는 천주교인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여성들이 바람난 거하고 우리 한국 여성 살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한국까지 와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여성을 갖다 살해하고 난 이후에 중국으로 만약에 도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예. 자신의 그 범행을 갖다가 은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당에 회개 기도를 드리려고 가는데 흉기를 챙겨 간다고요? 이상한 부분입니다. 일단 당장 범행 저지른 성당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인근 숙소에 묵고 있었는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제주도에 들어오자마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우발 범행보다는 계획 범행에 지금 이게 무게가 실리는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흉기는 저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과일 깎기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요. 과도라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예리한 모양이었습니다. 또 범행 전에도 이 해당 성당을 2~3차례 방문을 했고 또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도 가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로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고 도주하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혔을 당시에 돈, 귀중품, 여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이 호텔에 남아있는 짐을 봐도요. 9일 여정으로 왔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짐이 간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분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왜 이랬는지 저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셨는지 我心里不舒服， 전 부인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我很郁嘞，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跳4楼为阿姨偿命。 교회 왜 흉기 들고 들어갔는지. 那个不是真，那个不，我想去那儿坐一会儿嘞。 교회는 뭘 회개하러 가시는 거예요? 我一辈子都不走运，我一辈子运气都不好。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뭐 아까 과도를 뭐 이래서 과일 깎으려고 샀다는데 그걸 왜 성당에 가서 과일 먹을 것도 아닌데 저 왜 들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당시 프로파일러들까지 투입이 돼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저 총거루위가 망상장에 의한 비합리적인 사고의 양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전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저도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가 머리에 칩을 심은 바람에 중국을 떠나 고통을 줄이고자 범행을 했다. 칩에 의한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중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중환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그 고통이 해방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정상이다 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검사까지 해봤습니다만 일단 이 청거로 이 조현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아 정신질환자를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바람핀 자기 그 전 부인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머리에 중국 정부가 칩을 심었다. 나는 또 정상이다. 소위 얘기해서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미치지 않은 것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양 변호사님,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요? 물론 제주도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저랬으면 안 되겠지만 이자가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범행 대상이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을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데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시 제주도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맞다. 바꿨고요. 무비자였죠. 무비자 입국이 예.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올 때부터
그 여성을 해치려고 처음에는 성매매 여성을 이렇게 목적을 삼았는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가 않으니까 제주 시내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또 여성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나 성당으로 그럼 또 최종적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그 정말 이것도 계속해서 정말 어이없는 얘기인데 내가 성당에서 사람을 해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당에서 사람을 해쳤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참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겠습니다. 이 피해자분이 참 그 당시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제주 지역에서. 자, 그런데 아무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새벽 미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저런 변을 당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분의 빈소가 사건 현장이 됐습니다. 워낙 독실한 분이셨기에 그 빈소 그리고 장례 미사도 성당 그 현장, 사건 현장에서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역설적,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내가 여기서 저런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이런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상황이.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일 볼 때마다 그냥 중국으로 송환을 해서 거기서 처벌받게 하는 게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중국으로 송환해서 또 어떻게 처벌받을지 그 뭐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속지주의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범행이고 또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아까 자기 머리에 중국 정부에서 칩을 씹었다느니 갑자기 정상이라느니 이러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망상장애가 인정돼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이 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1심에서 저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 과정 내내 이렇게 좀 차분하다가 갑자기 형 선고가 나니까 억 하고 소리 지르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증세도 보였다고 하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25년 선고하니까 네. 억하고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역시 아무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행 동기와 수단을 보면 너무 잔혹하고 이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만, 이게 대중들의 법 감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제주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제주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반감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또 제주의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99%가 이제 중국인이다 보니까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갖다 폐지해라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을 갖다가 이 친구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나 하는 거 하나 하고,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 30년이면 우리 세금 가지고 30년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관 이 사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한 이 유가족들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받은 것인데, 지금 이 외국인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